대북 압박을 강화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5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밤에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차관이 탑승 직전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피내사자가 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단 움직임과 김 전 차관의 행적을 취재했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전 차관님께서는? 버닝썬 파문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클럽은 불야성의 문전성시입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보란듯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떨어져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민숙 균형인사 비서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그 윗선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자신의 SNS 계정에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북한을 달래려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네, 그런데 추가 제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추가 제재 카드를 언뜻 내보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 하나가 미국, 북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오늘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없고 어제 북한 반입용 석유 등을 환적한 선박 95척에 대해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게 전부입니다. 추가 제재 발표 이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언론들은 새로운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통에 실패해 미 행정부도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 there's some confusion at the White House right now in terms of what they do to follow through and to follow the orders of the president via tweet here. 철회한 추가 제재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런 트럼프식 압박에 주말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리고 청와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유 기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철수한 지 하루가 됐잖아요. 지금은 우리 인원만 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네, 북한 인원들은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북한 당국도요, 어제 철수 통보를 한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철수를 하면서 이 개성 연락사무소에 남은 우리 상주 인원들의 앞으로 입출경 관리 문제를 북한의 개성공단을 관리해온 단체가 앞으로 맡아서 할 거다, 이렇게 우리 측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연락사무소에는요, 우리 인원 25명이 남아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주재로 1시간가량 대응회의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뭔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일단 북미 채널을 모두 총동원을 해서 접촉면을 넓히겠다, 이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우선 오는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찾게 되는데 이후에 한국을 찾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미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견을 좁히고 또 그리고 공동 대응 방안에 나설 계획입니다. 북한 역시 접촉도 전방위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 유승진 기자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언급 무슨 속내입니까? 네, 우선 언제든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판을 깨트리진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 철회를 지시했다.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더불어서 자신이 철회를 지시했다. 이렇게 강조한 대목에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이 점을 강조한 거겠죠. 국내 정치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계속해서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보고서를 미 법무부에 제출한 바로 그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강조한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때문에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을 향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재밖에 없다 이런 점을 확인해 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사상 초유의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 전 차관은 한밤중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출국 심사는 통과하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 벌어진 일입니다. 공항에서 빠져나간 김 전 차관, 지금은 서울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탑승권을 구입한 건 어젯밤 11시쯤. 출발을 1시간 20분 앞둔 태국 방콕행 타이 에어아시아엑스 항공권이었습니다. 곧바로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비행기 탑승장까지 갔지만 방콕행은 좌절됐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철저히 얼굴을 가린 채 탑승을 준비하던 김 전 차관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막아선 겁니다. 출입국 당국이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서 김 전 차관 이름을 발견한 뒤 법무부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출국이 불발된 김 전 차관은 새벽 5시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출국 시도 전까지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물렀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곧장 서울 시내에 있는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전 차관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차관님께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으셨을까요? 갔다 오셔서? 김 전 차관 측은 다음 달 4일 돌아올 수 있도록 왕복 티켓을 구입한 만큼 해외 도피 의사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한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소재가 파악된 김 전 차관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 시작된 겁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한밤중 긴급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내사를 받는 사람, 피내사자 신분이 됐습니다. 김 전 차관 수사가 사실상 본격화한 겁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단 내 현직 검사가 검사 개인 자격으로 김 전 차관을 입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당일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 절차가 뭐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2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건 관계자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고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은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출석 통보에 불응해왔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에 구인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김 전 차관, 이 출국이 저지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더 궁금합니다. 제 옆에 사회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 인천공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공항에서 출국하기까지 절차를 제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요, 이 출국 게이트를 통과해 이 비행기에 몸을 싣기까지 누구나
이 출입국 심사대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된 사람은 이 출국 심사대에서 이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이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했고요. 비행기 탑승장까지 간 겁니다. 항공권을 구입한 지 1시간도 안 돼 탑승 직전 출국이 제지된 건데요. 이렇게 사전에 출국 금지되지 않은 사람을 현장에서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미리 출국 금지 조치를 왜 안 했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인데요. 출국 금지 조치는요. 검찰과 경찰 등 이 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그래픽을 보실까요? 그런데 이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곳 바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죠. 조사단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요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 기자가 지금 방금 전에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번 조치는요, 이 조사단 구성원 중에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사단 이름으로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수사기관인 검사의 권한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겁니다. 보통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법무부에 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김 전 차관의 이 출입국 심사대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먼저 이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조사단에 연락을 했고요. 이후에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다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고 승인할 수 있는 법무부가 거꾸로 검찰에 출국 금지 필요성을 알린 것, 이례적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조금 뒷말을 나올 수는 있겠군요. 이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단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의 해외로 나가는 것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는 조사단을 대신해 소속 검사가 개인의 자격을 이용한 점, 또 긴급 출국 금지를 하려고 피내사자, 그러니까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이 이례적 과정들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태국으로 출국하는 건 좀 실패로 돌아간 건데 김 전 차관 아까 리포트로 봤듯이 자택에 계속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김 전 차관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시내 자택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강원도에 사찰에 머물면서 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쟁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가수 승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저희 채널A는 승리가 홍콩에 세운 투자회사에 대해 홍콩 당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사가 시작되자 승리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함께 홍콩의 투자회사 BC홀딩스를 설립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유 씨와 함께 회사 공동대표를 맡았던 승리는 한국 경찰과 홍콩 세무당국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4일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현지 세무법인은 사임 이유를 함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 담당자분이 아니면 알려드리긴 어려워요. 5만 원도 안 되는 자본금과 불분명한 경영 활동 탓에 BC홀딩스는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BC홀딩스 측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홍콩 세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BC홀딩스는 한 국내 바이오 기업에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승리가 소개한 일본 건설회사에서 계약금은 받았지만 실제 투자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일본 회사는 승리가 해외 성매매를 알선해준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BC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한편 경찰은 배우 박한별 씨도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골프 회동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경찰이 배우 박한별 씨를 소환한 건 남편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와 현직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씨가 남편 유 씨와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박 씨는 남편과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 그리고 윤 총경 부부와 함께 골프를 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최종훈 씨를 조사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골프를 쳤을 당시 상황 등을 3시간 동안 집중 조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정 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가운데 한 대는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돼 있었습니다. 처음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처럼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데이터를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정 씨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그럼에도 클럽들은 불야성입니다. 국세청이 어제 전국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여전히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클럽 앞.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는 화려한 조명 속에 춤추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인근 또 다른 클럽 단독 후 커다란 음악소리에 맞춰 손님들이 몸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들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된 곳입니다.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 음식점에선 손님들이 노래는 물론 춤도 출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또 유흥주점에 비해 일반 음식점은 세금을 적게 부과받습니다. 가수 승리가 소유했던 몽키뮤지엄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클럽 등 전국 유흥업소를 상대로 본격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흥업소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 업소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 살인 사건과 관련해 주범 김모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훔친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5억 원 외에도 슈퍼카 매매 증서가 들어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증서를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희진 씨 동생이 중고르판 부가티 차량입니다. 동생 이 씨는 5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법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구하며 이 매매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김모 씨가 이 씨 부모를 살해한 뒤 훔친 돈가방 안에 5억 원 외에 이 매매 증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증서에는 차량 대금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가방을 담아서 전달되었는데 담당 형사님께서 그 가방이 맞냐고 확인을 한번 한 결과 그 가방과 동일하였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이 씨 어머니 행세를 하며 이 씨 동생에게 연락해 한 차례 만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 동생에게 사과하려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매매 증서를 본 김 씨가 나머지 차량 대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다음 주 내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또 부가티 차량이 20억 원에 팔렸는데도 15억 원에 거래됐다는 증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런 사고 또 일어났습니다. 청주의 한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 5명이 떨어져 2명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비상구 때문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바닥에 남성들이 쓰러져 있고 소방관들이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23살 이모 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장 동료인 이들이 회식 도중 싸움이 붙었고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파손돼서 1층으로 대전남이 추락했다. 상황만 진술돼 있거든요. 사고가 난 비상구는 문을 열면 왕관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건물 3층 비상구에는 난간 등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2층에는 없었습니다. 안전은 저렇게 해놓고서는 그게 안전생각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안 했죠.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적인지는 몰랐어요. 앞서 충남 논산에선 50대 시각장애인이 5층 비상구를 열었다 추락해 숨졌고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도 20대 여성이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기와 안전로프 등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 기간 탓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트레일러 사고도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7대와 추돌한 겁니다. 남해에선 고양이를 피하려던 관광버스가 가로수에 부딪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지혜 기자입니다. 철제 화물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C자 모양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시내버스 앞부분은 부서졌고 창문도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로에 서 있던 시내버스 등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꺾인 상태에서 핸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오려고 하는 거를 치고 다 가면서 저쪽까지 싹 밀어요.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와 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5분쯤 경남 남해군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탑승자 45명 중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 전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갑자기 뛰어든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버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중국 정저우에서 출발해 후난성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 탑승객 26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28명에 달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장관으론 처음으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신미숙 대통령 균형인사 비서관을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환경부 직원을 질책했고 환경부는 경위서를 작성해 신 비서관에게 제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비서관 조사가 끝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조현옥 대통령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신 비서관이 상급자인 조 수석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극히 일부에서 벌어져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국정 문제를 꼬집는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의원들은 본인 지역구 민원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지역구 뭐 도로 놔달라고 이런 질의를. 정치 원로의 쓴소리에도 국회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평택 오송 제2복숭아 사업입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답변은 바로 다음 날 의원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지역 주민을 본회의장에 초대해 직접 홍보도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 민원에 답하라고 관련 장관을 모두 불러세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봤습니다. 분품 요구하는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한 명당 주어진 12분의 발언 시간이 끝나도 민원성 발언은 계속됩니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공공비용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안 맞는 그런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정부 질문 무용론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추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인구만큼 관련 제품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살균 청정기, 반려견 자세 교정기, 이름만으로도 참 흥미롭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펫컬처 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반려견 표정도 편안해 보입니다. 긴 털에 붙은 미세먼지를 털어주는 살균 청정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 바깥에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화장지로 맨날 닦아주고 그러는데 저런 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기구 위에 올라탄 반려견이 견주의 손짓에 따라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근력을 키우고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기구입니다. 저희 강아지 견종 웰시코기가 특성상 디스크 위험이 조금 있는데 미리 이제 저런 기구로 해가지고 하면 관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일부 복합 쇼핑몰에선 무거운 케이지 대신 이 같은 강아지 띠를 이용해 몸집이 작은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스 80곳에 마련된 각종 수제식품부터 의류 미용용품, 의료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견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야외에선 음악에 맞춰 견주와 강아지가 함께 춤을 추는 흥겨운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펫컬처 엑스포의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보호소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해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일명 인슈어테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법은 기술 발전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색 광선이 나오는 기기를 입으로 가져갔더니 치아 세균 상태가 나타납니다. 한 보험사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선보인 인슈테크 상품으로 치아 관리를 하는 고객에게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기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맞춤형 관리 방안도 추천받습니다. 사전적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손해율을 하락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행수를 실시간 기록해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슈테크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조 3천억 원 정도로 3년 만에 4배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국내 보험사도 입는 컴퓨터인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해외에선 혈당 측정이나 심박수, 간 수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 중인 만큼 기술 진화에 따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봄 한정판으로 출시한 머그컵입니다. 두 제품이 똑같아 보이지만 한쪽은 가짜인데요. 이걸 사려고 몸싸움까지 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되레 짝퉁 머그컵이 판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난데없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봄 시즌에 맞춰 선보인 스타벅스 한정판 머그컵을 구매하려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우리 돈 33,000원에 팔리는 머그컵이 대여섯 배 높은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은밀히 거래될 만큼 인기를 끌자 모조품까지 등장합니다. 经过确认呢，他们生产的这个成品与网红的星巴克猫爪杯从外形上看都是一样的。 스타벅스 매장이나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팔리는 스타벅스 인스턴트 커피도 마찬가지. 가짜 제품을 판매하던 대형 슈퍼마켓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포장지는 겉보기에 정품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짜 제품은 모두 중국 광저우시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分装进来以后呢，就说你先不管它这个是什么，它就是冠成星巴克的。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짜 제품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미국 대권 도전을 선언한 40대 정치인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단상에 올라가 즉석 연설을 하는 모습에 제2의 존 F 케네디란 애칭까지 얻었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탁자 위로 올라가 즉석 연설을 시작하는 남성. We can invest in guaranteed, high quality, universal healthcare, including mental healthcare. 2020년 미국 대선에 뛰어든 47세 민주당 후보 베토 오르크입니다. 현재 상하원에 몸을 담고 있지도 주지사도 아닌 무관의 후보지만 비슷한 나이대 대통령에 오른 케네디와 오바마에 비교되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70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X세대 후보답게 오르크는 이렇게 SNS를 활용한 홍보에 능한데요. 그가 유권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은 기존 정치에 지친 젊은 유권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78세 버니 샌더스와 77세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대선에 뛰어든 노장들에 뒤지지 않는 오르크를 트럼프 대통령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He's got a lot of hand movement. I've never seen so much hand movement. I said, is he crazy or is that just the way he acts? 민주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오르크가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잠실 야구장을 포함한 5개 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꽃샘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잠실 구장에 2만 5천 석이 가득 차는 등 겨울 동안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린 관중들이 몰렸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11월 프리미어 12대회 일정으로 1982년 출범 이래 가장 빠른 날짜에 개막했습니다. 삼나무 숲 등 경관 훼손 논란으로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7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사 첫날인 오늘은 잡목 등을 베어내는 작업이 진행됐고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피켓을 들며 항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 교차로부터 금백도로까지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오는 2021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곳곳에 요란스레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파랗고 선명한 하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정상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계속되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모두 물러갔고요. 전국에는 구름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 안개와 먼지 소식이 없어서 가시거리도 오늘보다는 길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해상에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전 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특히 남해의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6도, 대구 3도, 대전 영하 2도 등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요. 전국의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무척 싸늘하겠습니다. 월요일 낮부터는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을 되찾을 텐데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